여러분 지금 자몽하신가요? 뜬금없이 웬 자몽이냐 하실 텐데요. 이 자몽하다는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망고하다는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 수박하다는 붙잡아서 묶다, 포도하다는 도둑을 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말 겨루기에 나온 것 같네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과일의 이미지와는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포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라드릴 빨간 약은 백신 부작용, 혈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전증과 포도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여름철 대표 과일인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흔히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 포도의 라스베라톨 성분은 혈관에 낀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진 음식 실컷 먹고 포도 먹으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포도는 과일 가게가 아니라 약국에서 팔고 있겠죠? 백신 부작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혈전증은 이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미국 존슨앤존슨 계열사인 얀센이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앞서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문제를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계열인데요.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국내에서는 18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지만 이 백신 공급 상황이나 코로나 발생률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와 접종 일정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경우 주로 정맥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폐나 다리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정맥 혈전증과는 달리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위인 뇌정맥동과 내장정맥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특이한 점은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관여하는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출혈 경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응고되는 혈전증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28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발생 기전은 백신과 연관된 자가면역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게 성공한 백신 접종 예약 취소 중이신 건 아니시죠?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확률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 또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듯 심한 두통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진통제를 복용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시야가 흐려지면서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 세 번째, 식사와 상관없이 구역구토가 지속되는 경우. 네 번째, 심한 복통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면서 심하게 붓는 경우. 여섯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통이 있는 경우. 일곱 번째, 평소와 달리 코피가 잘 나거나 멍이 쉽게 드는 경우. 특히 이런 경우에는 멍이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기거나 이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멍은 흐려지잖아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멍의 개수가 늘어나고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 팔, 다리 등에 빨간 점이 수십 개 이상 생기는 경우. 그렇다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SNS상에서 혈전 생성 예방 위해 복용하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역시 집단지성이란. 제가 설 자리가 없네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예방에 이 아스피린의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혈전 생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로 특정 정맥에 주로 발생하지만 아스피린은 동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단순히 혈전에 의한 문제뿐 아니라 동시에 혈소판의 감소로 인해서 출혈 경량도 증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이 피를 묽게 하는 저함량 아스피린을 백신 접종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미리 복용하는 것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전례가 없던 신종 바이러스를 위해 개발된 만큼 이상 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당일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알러지 반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미비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보다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발라드리는 빨간 약, 백신 부작용, 혈전 편의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신 부작용 2탄, 심근염, 심낭염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